자, 2.6 적공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정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위상공간 x와 y에 대해서 지금 퀄리티 x에 있는 u 그리고 퀄리티 y에 있는 v. 자, 임의의 곱들을 모두 모아둔 집합을 퀄리 b라고 두고, 자, 여기서 퀄리티 x는 x의 위상이고요. y의 위상을 퀄리티 y라고 적어준 거고요. 자, 이러한 집합을 기저로 가지는 위상을 x 곱하기 y 위에서의 적위상이라고 정의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정의했던 퀄리 b는 정리 2.14의 1번, 2번을 만족한다. 자, 여기서 2.14는 뭐였었냐면 첫 번째 조건이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를 합집합했을 때 전체 집합이 된다. 자, 여기서의 전체 집합은 x 곱하기 y를 의미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조건은 뭐였었냐면 컬리 b에서 임의의 b1, b2를 가지고 오고, 자, 교집합에서 x를 가지고 왔을 때 x를 포함하고 그 교집합이 포함이 되는 b3가 존재한다. 자, 그런 조건이었죠. 자, 그러면 진짜로 만족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위상은 전체 집합을 가지고 있으니까 x를 가지고 있고 y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x 곱하기 y라는 집합은 이 컬리 b의 원소가 된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자, x는 퀄리티 x 그리고 y는 퀄리티 y. 자, 이거이므로 자, 곱을 해준 x 곱하기 y. 자, 여기는 컬리 b. 자, 여기에 들어간다. 이거이다. 자, 이렇게 되니까 여기 전체 집합이니까 여기에 있는 다른 집합들은 여기에 다 부분 집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합집합을 해주게 되면은 결국에 전체 집합은 넘어갈 수가 없고 x 곱하기 y가 되겠죠. 자, 그러므로 합집합 b라고 할게요. b. 여기서 임의 원소를 지금 교집합을 해주게 되면은 합집합을 해주게 되면은 여기는 x 곱하기 y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두 번째는 b1, b2를 생각을 해줄 건데, 자, b1 그리고 b2를 컬리 b에서 가지고 오고요. 자, 그리고 교집합에서 원소를 가지고 올게요. b1, b2 이거를 하자.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지금 x를 포함하고 교집합이 포함이 되는 컬리 b의 원소를 찾는 게 목적이에요. 되죠? 자, 그런데 지금 b1, b2는 여기서 가지고 온 거니까 여기에 원소는 어떻게 생겼나요? 곱하기 형태가 되겠죠. 직접의 형태가 될 거예요. 위상의 원소에 대해서. 자, 그러면 컬리 b의 정의에 의해서 자, 여기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적당히 u, i, 퀄리티 x, 그리고 적당히 v, i, 여기서 퀄리티 y. 자,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자, b1 그리고 b2를 생각해 볼 건데, 자, 여기는 u1 곱하기 v1이 될 거고, 자, 여기는 u2 곱하기 v2. 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일단 교집합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거니까 교집합을 생각을 해볼게요. 자, b1 교집합 b2. 자, 이걸 생각해 주면 여기는 u1 곱하기 v1. 자, 전체의 교집합에 여기선 u2 곱하기 v2.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직접과 직접의 교집합은 각각의 교집합에 대해서 직접을 해준 형태가 되겠죠. 자, 뭐 디테일한 증명 생략할게요. 뭐 대략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u1과 u1 그리고 여기 뭐 v1.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쪽에 뭐 u2 그리고 이쪽에 v2. 자, v2 이렇게 생각을 해주게 되면은 일단 u1, u2는 어때요? u1, u2는 대략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그리고 v는 이렇게 생겼겠죠. 여기는 좀 잘 안 보이는데, 자, 어쨌든 여기는 지금 이제 흰색 사각형이 될 거고 여기는 노란색 사각형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교집합을 생각해 주는 거는 여기, 자, 이쪽이 될 텐데 어쨌든 여기 뭔가요? 지금 교집합에 대해서 그리고 v1, v2의 교집합에 대해서 직접의 형태가 되겠죠. 자, 뭐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고요. 자, 여기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준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 자, 여기는 u1 교집합 u2. 자, 이것과 프로덕트 v1 교집합 v2. 자,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건 어렵지 않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를 포함하고 이쪽에 포함이 되는 그런 걸 찾고 싶은 건데, 자, 이거 자체가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요. 자, U1, U2는 뭐냐면 각각 퀄리티 X에서 가지고 온 거고 여기는 위상이 되니까 교집합을 해준 결과도 당연히 퀄리티 X에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 자, V1, 2도 퀄리티 Y. 위상이니까 교집합의 결과가 여기는 퀄리티 Y에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X의 열린 집합, Y의 열린 집합의 직접 형태. 그럼 이건 어디에 들어가나요? 전체.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퀄리 B에 들어간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 노란색, 이 노란색 전체를 let 그냥 B3라고 둘게요. B3. 자, 그러면 그냥 다시 서술만 해주면 되겠죠. 우리가 보여주고 싶었던 거는 뭐였었냐면, 자, X를 포함하고, 그리고 B1, 교집합 B2. 자, 이쪽에 들어가는 그러한 컬리 B의 원소를 찾고 싶었던 건데, 여기 B3가 그 해당 값이 되겠죠. B3. 자, 사실 그 B3라고 썼지만, 이건 B1 교집합 B2랑 같은 값이에요. 같은 값. 되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번 조건도 만족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굳이 만족하는 걸 확인해 본 이유는 여기서 여기를 기저로 가지는 위상이라고 했는데 위상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 주냐면 임의의 합집합을 통해서 만들어 주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냥 아무 집합 쪽이나 가지고 와서 합집합을 했을 때는 위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 다음 예제에 있었죠. 이 다음 예제에.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러한 조건을 만족할 때 그럴 때 이제 위상을 만들어 주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이렇게 정의를 했더니 1, 2번 조건을 만족하더라. 자, 그래서 이러한 기저를 가지는 위상을 생각하겠다라는 거예요.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기저는 됐고요. 아, 저기상의 정의는 됐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기저의 사이즈를 줄여주는 건데 자, 두 위상공간 X와 Y에 대해서 지금 죄송합니다. 그 사이즈를 줄여주는 건 다음 정리가 되겠네요. 여기서 예제를 살펴볼 건데 자, 두 위상공간 X와 Y에 대해서 지금 여기 열린 집합에 그 직접들을 모아둔 집합. 자, 이런 집합을 생각했을 때 일반적으로 X 곱하기 Y 위에서의 위상이 아님을 보이시오라고 했죠. 자, 만약에 일단 X와 퀄리티 X 이렇게 있고 그리고 Y와 퀄리티 Y. 자, 이렇게 위상 두 개가 있을 때 우리 직접에 대해서 위상을 정의를 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정의를 보기는 했지만 그냥 여기 직접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여기 위상이 있고 위상이 있으니까 여기도 직접 형태니까 원소를 가지고 와서 곱을 해준 것들을 모두 모아두면 그게 위상이 되면 가장 좋겠죠. 자, 그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상황이 되는데 실제로 열린 집합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다 집합을 모아두게 되면은 여기서는 위상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되죠? 자, 위상이 아닐 수는 있고 아까 살펴봤듯이 정리 2.14의 1, 2번을 만족하니까 그것을 기저로 가지는 위상을 생각해 줄 수는 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X와 Y를 모두 실수. 자, 그리고 보통 이상을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X에도 실수의 보통 이상, Y에도 실수의 보통 이상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 이런 집합을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0, 뭘 해줄까요? 2 곱하기 다시 할게요. 자, 위상이 아님을 보이고 싶은 거니까 위상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자, 컬리 B가 얘가 X 곱하기 Y상의 위상이라고 가정하자. 자, 가정을 하고 모순을 보이면 되겠죠. 자, 그런데 직관적으로도 사실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볼 거냐면 열린 집합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열린 집합을 대략 이렇게. 이건 다시 그려볼 건데 자, 이러한 열린 집합을 생각해주면 여기를 뭐 U 곱하기 V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오픈 인터벌. 자, 그러면 대략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자, 이런 열린 집합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이번엔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노란색. 자, 여기가 위상이라면 이 하얀색 박스와 노란색 박스, 당연히 경계는 포함하지 않는 거고요. 여기를 합집합했을 때 다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합집합을 해준 결과가 여기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좀 보이시나요?
우린 여기 직적의 형태들을 모아둔 건데 직적의 형태라면 이렇게 남는 공간이 생길 수가 없겠죠. 지금 X축에서 뭔가를 가지고 오고 Y축에서 뭔가를 가지고 와서 여기를 직적을 해주게 되면 꽉 찬 사각형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남는 형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모순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숫자를 집어넣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위상이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여기서는 0,2 곱하기 0,2 자, 이런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겹쳐서 여기서는 뭐라고 할까요? 그 1,3 하고 곱하기 1,3을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도 지금 그 보통 위상에서 열린 집합의 고배 형태니까 컬리-B의 원소가 될 거고요. 열린 집합 고배 형태니까 컬리-B의 원소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도 여기 원소, 자, 여기도 컬리-B의 원소니까 위상이라고 가정을 했으면 합집합을 해준 것도 역시 컬리-B의 원소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자, 이거이므로 좀 간단하게 표현해 볼게요. 여기 들어간다라는 얘기는 어쨌든 또 저런 형태가 될 거고 어떤 U 곱하기 V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밑줄 전체가 여기는 U 곱하기 V 이거를 만족하는 U 여기서 둘 다 보통 이상의 원소가 되겠죠. 어차피 둘 다 보통 이상의 원소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니까 U, V가 존재한다. 자, 그러면 뭐 쓸 게 많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가볼게요. 자, 여기서는 자, 1, 2, 3 1, 2, 3 자, 0,2니까 뭐 이 정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될 거고 1,3이니까 1,3이면 이 정도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한 이 정도 점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럼 0.5, 여기는 이 흰색 박스에는 이 점이 들어가죠. 그리고 노란색 박스에는 이 점이 들어가죠. 자, 이 두 점을 가지고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0.5, 0.5. 여기는 0.5가 들어가고 여기는 0.5가 들어가니까 여기에는 지금 0.5, 0.5가 포함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노란색에는 지금 어떻게 되나요? 2.5. 자, 이 노란색에는 여기에는 2.5, 2.5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값은 결국에 쭉 따라 들어가면은 이 직접의 형태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 U에는 어때요? 0.5가 들어가고 0.5가 들어가죠. 자, 어쨌든 우리가 필요한 건 0.5. U에 0.5가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므로 자, 0.5는 자, U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자, 2.5는 어때요? 어쨌든 얘가 쭉 따라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는 거니까 2.5가 들어가고 2.5가 들어가고 그러면 2.5가 V에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2.5가 V에 들어간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직적의 형태, 여기 U, V의 직적에는 그 각각의 원소의 순서쌍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러므로 2.5, 0.5 하고 2.5. 자, 이 값이 여기는 U 곱하기 V에 포함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U, V에 포함이 되면 쭉 따라 들어가서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때요? 0.5, 2.5는 밖에 있죠. 합집합 밖에. 자, 그래서 모순이 되는 거예요. 이 값이 여기 들어가니까 여기 합집합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았죠. 자, 그래서 모순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열린 집합 곱하기 열린 집합만 모아두게 되면은 실제로 위상되지 않고 자, 기저의 성질을 만족하니까 자, 기저로 정의를 해주게 됐던 거고요. 다음 볼게요. 자, 컬리-B X는 X에 대한 기저, 컬리-B Y는 Y에 대한 기저라고 할 때 자, 기저의 원소들을 직접을 모두 모아둔 집합. 자, 이 집합은 X상의 적공간에 대한 기저가 된다라는 거죠. 자, 볼게요. 사이즈를 좀 더 줄여주는 거죠. 우리가 그
적공간에서의 기저는 열린 집합 곱하기 열린 집합을 기저로 사용했었는데 여기서는 x에 대한 기저, y에 대한 기저를 가지고서 다시 한번 기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증명해 볼게요. 뭐 증명도 어렵지 않죠? 자, 우리 기저가 되는 걸 밝혀야 되니까 첫 번째가 뭐였나요? 첫 번째는 여기 있는 임의의 원소가 열린 집합이 된다라는 걸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의의 원소를 가지고 올게요. 자, 여기 뭐라고 할까요? 그냥 D라고 할까요? 자, D. 자, D를 여기 P 이걸 하자. 이거 국수기저 아니고요. 여기 프로덕트 토폴로지에서 그냥 P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렇게 인덱스를 적어 본 거고요. 자, 이렇게 가지고 오면 정의에 의해서 BC 형태가 되겠죠. 여기 있는 원소에 대해서 적당히 자, B, 여기는 컬리 BX, 그리고 적당히 여기는 C, 여기는 컬리 B의 Y. 자,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자, D는 B 곱하기 C가 될 거예요. 자, 근데 사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라 지금 컬리 B Y는 컬리 B X는 각각 기저라고 했으니까 기저의 정의에 의해서 첫 번째 여기는 컬리티 Y. 자, 여기에 원소가 되는 거고요. 부분 집합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는 퀄리티 X의 부분 집합이 되겠죠. 자, 그러면 B는 X에서의 열린 집합이 되는 거고 C는 Y에서의 열린 집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자, 여기는 각각이 여기는 X에서의 열린 집합, Y에서의 열린 집합이니까 열린 집합을 모아둔 게 기저였죠. 자, 그래서 여기는 그 저기상의 기저의 원소. 자, 우리 컬리 B는 뭐냐면 우리 앞에서 썼던 그 기호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걸로 할게요. 자, 앞에서 지금 열린 집합들의 직접을 모두 모아둔 집합을 컬리 B라고 했는데 이 기호를 그대로 따라가서 이 집합은 여기 들어간다.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어때요? 기저니까 당연히 위상의 부분 집합이 되겠죠. 이건 저기상을 말하는 거예요. 저기상. x 곱하기 y상의 저기상. 자, 그래서 임의의 원소를 가지고 왔더니 그 원소는 열린 집합이 되더라. 자, 이렇게 기저의 첫 번째 조건을 확인을 해 봤고요. 자, 두 번째 조건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에서 임의의 원소를 가지고 왔을 때 컬리 B P에 있는 원소의 컬리 B P에 있는 원소들이 합집합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 방법도 있었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여기서 임의 원소 G와 원소 뭐 X를 가지고 왔을 때 포함하고 포함되는 저쪽의 원소를 찾으면 충분했던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원소를 가지고 올게요. 자, 그러면 W라고 하겠습니다. 자, W를 이걸 하자. 자, 그러면 그리고 원소를 또 가지고 와야겠네요. 자, 원소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뭐냐면 전체 집합이 x 곱하기 y가 전체 집합이고 여기에 부분 집합들을 모아둔 거잖아요. 적당한 조건을 만족하는. 자, 부분 집합을 모아둔 거니까 여기에 원소는 직접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원소가 직접 형태는 아니지만 여기 원소, 여기에 부분 집합에 대해서 그 부분 집합의 원소 형태가 직접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x, y. 자, 이런 점들로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이거를 하자.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포함하고 포함되는 그런 그 컬리 BP의 원소를 찾는 게 목적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쪽에서의 기저를 컬리 B라고 했으니까 자, 컬리 B의 원소가 존재하겠죠. 적당히 U, X, 적당히 V, Y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X, Y. 자, 여기가 U 곱하기 V 하고 W 이렇게 되겠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뭐 순서상이 여기 직접에 들어가는 거니까 X가 U에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Y가 V에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고, 자, 여기는 그냥 위에 있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퀄리티 X에 들어가고, 자, 여기는 퀄리티 Y에 포함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 퀄리티 X에서 기저가 퀄리 BX라고 했고 이쪽에서 기저가 퀄리 BY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 원소가 있고 열린 집합이 있고 x를 가지고 오면 포함하고 포함되는 컬립이 x의 원소가 존재하고 컬립이 y의 원소가 존재하겠네요. 자, 그래서 적당히 뭐 p, 컬립이 x, 그리고 적당히 c, 여기서는 컬립이 y. 자,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지금 x가 b에 포함이 되고 b는 u에 포함이 되더라. 자, y는 c에 포함이 되고 c는 v에 포함이 되더라. 자,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지금 x, y를 생각해주면 두 개 직접 여기는 b 곱하기 c에 포함이 되고 자, 여기는 u 곱하기 v에 포함이 되고 자, u 곱하기 v는 w에 포함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주고 싶었던 열린 집합을 가지고 왔고 여기서 원소를 가지고 왔고 그러면 포함하고 포함되는 지금 이걸 포함하고 이걸 여기에 포함이 되는 그러한 여기 어때요? 여기는 지금 컬립이 p 원소가 존재한 거잖아요.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증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볼게요. 됐고요. 자, 정리 2.20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의 부분집합, y의 부분집합 각각 a, b에 대해서 자, 적집합의 폐포는 각각의 폐포의 적과 같아진다. 자, 따라서 여기는 지금 뭐 x 폐집합, 그 y 폐집합이 되면 직적 역시 폐집합이 되더라 라는 얘기죠. 자, 일단은 열린 집합 두 개를 곱해주면 열린 집합이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맞나요? 자, 만약에 g가 여기가 x 열린 집합이고 그리고 뭐 h 여기가 y 열린 집합이면 지금 g 곱하기 h는 어때요? 열린 집합과 열린 집합을 모두 모아둔 걸 기저로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는 지금 기저의 원소가 되는 거고 여기는 그 위상의 부분 집합 쪽이니까 여기는 어때요? 이 원소는 여기 들어가고 그럼 열린 집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열린 집합과 열린 집합을 곱을 해주면 지금 열린 집합이 되는 건 당연한데 여기가 닫힌 집합 두 개를 직접을 했을 때 닫힌 집합이 되는 건 아직 얘기를 안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일단은 이걸 먼저 증명을 해주고 자, 이렇게 되면 그러면 지금 폐집합, 폐집합의 직적이 폐집합이 되더라. 자,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그 뒤쪽에 있는 얘기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뒤쪽에 있는 거. 자, 이거 아직 증명 안 했지만 증명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자, C가 X 폐집합이라는 건 뭐가 되나요? 필충 조건으로서. 폐포와 같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냥 간단하게 갈게요. 지금 얘가 되면 지금 X 폐집합이 되면 C는 C의 폐포와 같아지는 거고 자, D는 Y 폐집합이니까 D는 D의 폐포와 같아지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C 곱하기 D의 폐포로 생각을 해주게 되면은 우리 위에 게 증명이 된 상태니까 C 곱하기 D의 폐포가 되고 이건 C 곱하기 D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집합은 폐포와 같아지더라. 그러면 폐집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위에 나와 있는 이 명제를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뭘 증명해야 되는지만 알고 있으면 사실 뭐 굉장히 쉬운 증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집합이 같은 거니까 포함 관계로 보일 건데요. 포함 관계. 자, 왼쪽에서 원소를 가지고 와서 오른쪽에 들어간 걸 보여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x, y를 a 곱하기 b의 폐포. 이걸 하자.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 x, y가 여기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는 x가 a의 폐포에 들어가고 y가 b의 폐포에 들어가고 이걸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x가 a의 폐포 이걸 얘기를 해주려면 뭘 해야 되나요? x를 포함하는 임의의 열린 집합 또는 임의의 기저 또는 x의 임의의 그 국수 기저의 원소에 대해서 교집합 a가 공집합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x를 포함하는 열린 집합을 가지고 올게요. x를 포함하는 열린 집합. 자, x를 포함하는 자, 이거인 자, 여기는 지금 a는 x에 관련된 집합이니까 x 열린 집합 G 고려. 자, 이걸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여기와 A와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를 보여줄 건데 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지금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그럼 폐포에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페포에 들어간다라는 거는 지금 이 점을 포함하는 임의의 열린 집합 또는 기저의 원소에 대해서 여기와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해 볼 거냐면 지금 G 곱하기 B쪽은 Y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자, 일단 여기는 지금 X가 G에 들어가니까 여기 X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Y는 뭐 B보다 Y가 더 큰 전체 집합이니까 이건 X, Y를 포함하겠죠. 자, X, Y를 포함하는 저기상에서 기저의 원소가 되겠죠. 자, 저기상의 기저는 뭐였었냐면 X에서의 열린 집합, Y에서의 열린 집합의 직적들을 모아둔 게 기저가 됐었잖아요. 저기상의 기저의 원소가 되는 거예요. 기저의 원소.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X, Y를 포함하는 기저의 원소를 가지고 왔으니까 페포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여기와 여기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란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러므로 이거 뭐라고 할까요? 스타? 여기 스타에 의해 자, 스타에 의해서 G 곱하기 Y 전체의 교집합의 A 곱하기 B. 자, 이 값이 공집합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자, 여기는 뭐 아까 계산했던 것처럼 교집합의 직적이 되겠죠. G 교집합 A 그리고 여기는 직적, 여기는 Y 교집합의 B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직적이 교집합이 공집합이 직적이 공집합이 아니란 얘기는 각각이 공집합이 아니란 얘기고, 우리가 필요한 건 여기죠. 자, 그러므로 G 교집합 A가 공집합이 아니다. 자, 우리가 필요한 것만 가지고 오면요. 자, X를 포함하는 임의 열린 집합 G를 가지고 왔더니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에요. 자, 그러므로 X는 A의 페포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같은 방법으로 Y가 B의 페포에 들어가는 거는 지금 X 곱하기 이쪽에서의 열린 집합을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자, 같은 방법으로 Y가 B의 페포에 들어간다. 이거 보일 수 있다. 자, 그러므로 X, Y는 뭐 오른쪽 집합에 들어가더라. 자, 이렇게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쪽 관계도 이제 뭐 해야 될지만 잘 생각해주면 어렵지 않은 증명이고요. 자, 반대쪽. 자, 반대쪽은 일단 여기서 원소를 가지고 와야겠죠. 그러면 X, Y. 자, 이 원소를 A의 페포 곱하기 B의 페포. 이거를 하자.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 점이 여기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맞죠? 자, 그러면 페포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 점을 포함하는 임의의 열린 집합 또는 이 점을 포함하는 임의의 기저의 원소에 대해서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얘기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 이제 적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건데, 적위상은 대부분 기저를 가지고 계산을 해줘요. 대부분. 일단은 정의 자체도 기저를 가지고서 정의를 했죠. 적위상에서는. 자, 기저는 뭐였었냐면 각각의 열린 집합들의 직적이 그런 것들의 모임이 적위상에서의 기저가 되는 거였죠.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이 점이 여기 들어가는 거니까 이 점을 포함하는 기저의 원소를 생각해 줄 거예요. 자, 근데 이 점을 포함한 기저의 원소는 X 열린 집합, Y 열린 집합의 직적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X, Y. 자, 여기를 포함하는 G 곱하기 H. 자, 이거인 G. G는 여기 뭐 위상을 따로 적지 않았으니까 X 열린 집합 그리고 H는 Y 열린 집합 고려. 자, 이 집합을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와 A 프로덕트 B에 대해서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린 지금 이렇게 들어간 상황이니까 뭐가 되는 건가요? 지금 여기에서 X는 A의 페포, 자, 그리고 Y는 B의 페포에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페포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X를 포함하는 임의의 열린 집합과 A와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그런데
자, X를 포함하고요. 그리고 X에서 열린 집합이니까 GA는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고, 자, 마찬가지 Y를 포함하는 그 열린 집합이니까 BY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G 교집합 A는 공집합이 아니고, 그리고 H 교집합 B는 공집합이 아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직접 또 여기 G 교집합 A, 자, 이것과 H 교집합 B, 여기도 공집합이 아니겠죠. 가까이 공집합이 아니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계산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는 G 곱하기 H, 자, G 곱하기 H가 되고, 여기는 교집합에 A 곱하기 B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를 포함하는 임의의 그 기저 연소를 가지고 왔더니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자, 따라서 그러므로 x, y는, 자, 여기는 a 곱하기 b에 대해서 페포에 들어가더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 2.20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인테리어. 내부에 대해서도 각각으로 쪼개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부의 의미가 뭐였었나요? 인테리어 A. 자, 인테리어 A. A에 포함이 되는 가장 큰 열린 집합이었죠.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인테리어 A를 생각해주면 여기 A는 당연히 A의 부분 집합이 되고요. 자, 인테리어 B는 B의 부분 집합이 되겠죠. 자, 이건 기본적인 성질이고요. 그러면 부분 집합이니까 직접을 해줬을 때 인테리어 A 곱하기 인테리어 B. 자, 이렇게 해주면 여기는 A 곱하기 B가 성립한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여기는 열린 집합이잖아요. 여기도 열린 집합이죠. 그러면 열린 집합 곱하기 열린 집합은 저기상에서도 기저의 원소가 되니까 열린 집합이 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는, 자, 여기는 x 곱하기 y에서의 열린 집합이에요. 자, 그럼 어때요? 직적의 형태가 있는데 어쨌든 이 집합에 대해서 여기에 열린 부분 집합이고, 자, 여기에 인테리어는 뭔가요? 인테리어는 열린 부분 집합 중에 가장 큰 거니까 여기와 이 집합의 인테리어를 비교를 해주면은 여기보다 AB 직적의 인테리어가 더 커지겠죠. 자, 그러므로 인테리어 A 곱하기 인테리어 B. 자, 여기를 계산해 준 결과는 인테리어 A 곱하기 B. 자, 여기보다는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같은 걸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일단은 왼쪽이 더 커진다라는 얘기를 해준 거죠. 자, 이렇게. 자, 여기는 증명이 됐고요. 자, 다른 쪽 포항관계 보여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쪽을 얘기를 해볼 건데 원소를 가지고 올게요. x, y를 인테리어 A 곱하기 B 이거를 하자.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나요? 인테리어 정의에 의해서 여기는 4점이라는 얘기죠. 자, 4점이라는 얘기는 이 점을 포함하고 이 집합에 포함이 되는 기저의 연소가 존재한다는 얘기고요. 자, 여기는 저기상이니까 기저 연소는 X 열린 집합, Y 열린 집합의 직적의 형태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적당히 G, 여기는 X의 열린 집합 간단하게 쓸게요. 그리고 적당히 H, 여기서는 Y에서의 열린 집합. 자,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X, Y가 여기는 G 곱하기 H 그리고 A 곱하기 B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만 가지고 오면 X는 G에 포함되고 A에 포함이 되고 Y는 H에 포함이 되고 B에 포함이 되고 이러한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X는 G에 포함이 되고 A에 포함이 되고, 자, Y는 H에 포함이 되고 B에 포함이 되고 되겠죠. 자, 그러므로 자, 이거는 지금 열린 집합이니까 X는 인테리어 A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Y는 인테리어 B에 포함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최종 결과인, 자, 각각이 포함이 되니까 직적에 포함이 되겠죠. 인테리어 A 곱하기 인테리어
B. 자,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 됐고요. 다음 볼게요. 자, 외부, 집적점, 경계는 정리 2.20 그리고 정리 2.21과 같은 그러한 성질을 갖지 않는다. 그러한 예를 구하시오. 라고 했죠. 자, 외부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자, 외부는 익스테리어. 예를 들어서 지금 A 곱하기 B. 이것과 익스테리어 A 곱하기 익스테리어 B. 자, 여기도 같아졌으면 좋겠잖아요. 지금 앞에서 봤던 거는 자, 페포도 직적으로 쪼개지고요. 각각으로. 자, 인테리어도 각각으로 쪼개졌으니까 자, 익스테리어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밑에 뭐라고 했죠? 집적점, 경계 이런 것도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A 곱하기 B에 대해서 자, 이것도 A의 유도집합 곱하기 B의 유도집합. 자, 얘가 같아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도 같아졌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경계. 자, A 곱하기 B. 자, 여기에 경계가 얘가 B의 A 곱하기 B의 B. 자,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러한 성질을 갖지 않는다라고 했죠. 자, 이러한 예를 구하라고 한 거예요. 자, 일단은 여기와 여기는 같은 예제로서 설명이 가능하고요. 여기는 조금 다른 예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 집합과 위상은 다 동일해요. 어떻게 할 거냐면 실수 전체의 집합에 보통 위상이 주어진 경우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일단은 A라는 집합을 B라는 집합을 모두 다 0,1로 생각을 해볼게요. 0,1. 자, 0,1로 생각을 해주면 지금 익스테리어 A 곱하기 B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는 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통 위상 공간이 있고 거기에 적 공간에 대해서 익스테리어를 생각을 해주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는 0,1이니까 자, 0,2쪽 1이라고 할게요. 여기를 1이라고 하면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인테리어에 R2 마이너스 A 곱하기 B가 되겠죠. 그죠? 이 바깥쪽이에요. 바깥쪽. 자, 바깥쪽이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여기를 포함해서 이 바깥쪽이 되겠죠. 이쪽이 되겠죠. 자, 여기서의 내부를 찾으란 얘기예요. 맞죠? 내부. 자, 그런데 내부를 찾으려면 일단은 뭐 내점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기저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지금 보통 위상이니까 이쪽에서의 기저는 보통 위상에서의 기저는 오픈 인터벌들의 모임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적 공간에서의 기저는 기저의 원소 곱하기 기저의 원소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지금 A, B 곱하기 C, D. 자, 이런 형태가 기저의 원소의 형태가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A 곱하기 B, A, B, C, D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죠. 여기가 A, B, C, D가 되겠죠. 자, 이런 열린 사각형의 형태가 될 텐데 자, 이건 기저의 원소니까 열린 집합이 될 거고요. 자, 우리는 내점을 찾고 싶어요. 내점. 자, 내점을 찾고 싶은데 여기서 이 사각형 테두리 밖에 있는 아무 점이나 가지고 와도 이 점을 포함하고 여기에 포함이 되는 자, 이러한 열린 집합을 선택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점은 내점이 되는 거고 어떤 점을 가지고 와도 다 되는데 경계에 있는 점을 생각을 해주게 되면요. 자, 이 점을 생각했을 때는 어때요? 이 점을 포함하고 이 흰색 라인에 이 흰색 그 바탕에 포함이 되는 그런 건 없죠. 아무리 작게 선택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지금 포함이 안 되는 점이 생기잖아요. 자, 그래서 이쪽은 내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되죠? 그러면 내점들 전체 집합이니까 이 테두리 빼고 모든 점들을 모아둔 집합이 익스테리어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냥 익스테리어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자면 여기는 뭐 그냥 간단하게 자,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여기 1이고 여기 1일 때 0이면 점점점점점 빠지고요. 그냥 바깥쪽 전체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각각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익스테리어 A 곱하기 익스테리어 B. 자, 이거는 그냥 뭐가 되나요? 익스테리어. A의 익스테리어는 여기는 보통 이상 공간에서 지금 여집합의 내부를 구해주면은 0과 1. 자, 여기서 내부는 자, 네 점들을 모아두면 되고 이 점은 네 점이 될 수가 없죠. 이 점을 포함하고 이쪽에 포함이 되는 그런 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그리고 여기서는 1부터 무한대까지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그리고 합집합 1부터 무한대까지. 자, 이거를 그냥 let G라고 하면 전체 곱하기 G. 자, 이거 똑같은 거 두 개 직접을 해준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나타내보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0까지 1부터니까 이만큼. 자, 여기 이렇게. 그리고 1부터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0까지 여기, 그리고 1부터 이렇게. 그럼 여기 직접을 해주게 되면은 지금 이런 점은 될 수가 없죠. 여기 컴마 여기 컴마 여기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자, 여기는 직접을 했을 때 이렇게 나눠지고 이 바깥쪽 이런 점들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 십자가 모양이 빠져 있는 상태고 여기는 그렇지 않죠. 자, 두 개는 다른 집합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경계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경계. 자, 경계는 B에 A 곱하기 B. 자, 여기는 일단 A 곱하기 B라는 집합을 나타내 주면은 여기는 지금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자, 경계점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경계점. 자, 경계점을 찾으려면 일단은 그 전체 집합에 있는 원소가 대상이 될 수가 있고, 자, 이 점이 경계점인지 생각을 해볼 건데, 경계점 판단을 하려면 적 공간이니까 이 점을 포함하는 기저의 원소, 뭐 대략 이런 거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거. 자, 생각을 했을 때 여기와도 교집합이 생겨야 되고 바깥쪽 여집합과도 교집합이 생겨야 되는데 여기는 이 집합과 교집합이 생기지 않죠. 그래서 경계점이 아니에요. 자, 그럼 이 점도 아닐 거고 이 점도 경계점이 아닐 거고요. 자, 이 그 테두리 안쪽에 있는 점을 생각해 준다면은 이 점에서 이런 그 기저의 원소를 생각해 주면은, 자, 여기는 그 여집합과 교집합이 생기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도 경계점이 아니에요. 자, 그럼 테두리에 있는 점을 생각을 해볼게요. 테두리. 자, 테두리에 있는 점을 아무거나 잡고 생각을 해주게 되면은 이 점을 포함하는 기저 원소. 자, 이걸 크게 잡든 작게 잡든 어떻게 잡더라도 여기는 이 주어진 집합과도 교집합이 생기고 여집합과도 교집합이 생기죠. 자, 그래서 여기가 경계점이 될 거예요. 되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그려보면은 여기 이렇게 나오게 된다. 자, 이건 그냥 간단하게 그려줄게요. 자, 그리고 경계 A 곱하기 경계 B. 어차피 여기 0,1로 같은 집합이죠. 자, 그러면 지금 0,1이 있고 여기서 경계점을 생각해주면, 자, 만약에 1 바깥쪽에 있는 X를 생각해주면은 여기선 이 점을 포함하는 열린 집합에 대해서 교집합이 생기지 않으니까 여기는 경계점이 아니고요. 자, 여기 마찬가지 이유로 경계점이 아니고, 자, 여기 있는 거는 이런 열린 집합 기저 요소를 생각해주면은 여집합과 교점이 생기지 않으니까 경계점이 아니고요. 자, 그런데 1이라는 점을 생각해주면 1. 자, 여기 이 점을 포함하는 기저 요소를 생각했을 때 이 주어진 집합과도 교점이 생기고 여집합과도 교점이 생기니까 경계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지금 여기는 0과 1만 가지고 있는 집합이에요. 그러면 0,1. 자, 여기도 곱하기 0,1. 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는 뭐 4점 집합이 될 거고 여기는 비가산 집합이 되니까 두 개는 같아질 수가 없겠죠. 자, 됐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집적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집합. 자, 유도집합은 AB를 다른 걸로 세팅을 해볼 거예요. 왜 다른 걸로 하냐면 지금 이 AB를 가지고 오면 이건 똑같이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다른 예제를 생각을 해볼 텐데, 자, 여기서 A는 0 그리고 B는 n분의 1. 자, 이런 집합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쉬운 거부터 그냥 바로 갈까요? A 곱하기 B. 자, A 곱하기 B에 대해서 유도 집합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A 곱하기 B란 집합이 뭔가요? 지금 0, 1, 0,2분의 1, 0,3분의 1 이런 점들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이 집합을 표현해 보자면 이 집합은 여기 1이라는 점이 있고요. 1, 그리고 여기 2분의 1, 뭐 3분의 1, 그리고 4분의 1. 자, 이런 점들이 되겠죠. 이런 점들. 자, 이런 점들이 될 거예요. 쭉 내려오는. 자, 그러면 우리는 집적점을 생각해 볼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은 뭐 이 점일 때랑 아닐 때랑 생각해 볼 건데 이 점이 아닌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이 빨간 점이 아닌 경우를 생각해 보는데 빨간 점이 아닌 경우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원점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점이 될 수도 있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점을 생각해 주면은 지금 얘는 어때요? 이 점을 포함하는 그 기저의 원소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 이 점을 뺀 다음에 교집합을 생각해 주면은 안 생기죠. 자, 그래서 집적점이 아니에요. 자, 이런 점들도 다 집적점이 아니고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원점을 생각해 주면 원점을 포함하는 기저의 원소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 자, 여기는 아무리 작게 잡아도 n분의 1 형태가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이 원점은 집적점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빨간 점을 생각해 볼 텐데 자, 빨간 점은 어때요? 지금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 집적점이 되는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런데 2분의 1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이 점을 포함하지 않도록 이렇게 잘 세팅을 해서 이 점을 빼고서 이런 집합. 자, 여기서 그 빨간 점과 교집합을 생각해 주면 안 생기죠. 우린 지금 여기는 빼놓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집적점이니까. 자, 그럼 여기도 이제 공집합이 되니까 집적점이 되지 않을 거고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집적점이 되는 거는 원점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점은 원점. 자, 그런데 뭐 뒤쪽은 생각할 필요도 없이 지금 A만 생각해 주면 A에 이거 곱하기 B의 프라임을 생각해 볼 건데 얘가 뭐가 되는지 볼게요. 자, 우리는 보통 이상에서 한 점 집합을 생각을 해볼 거예요. 0, 한 점 집합. 자, 그러면 0이 아닌 한 점, 0이 아닌 점에 대해서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이런 기저의 원소와 여기서 이걸 빼고 교집합 생각해주면 공집합이니까 집적점 아니고요. 자, 여기 있는 점도 마찬가지로 집적점이 아니고. 자, 0은 또 어때요? 여기서 이 점을 빼고 이렇게 해주면 A와 교집합이 생기지 않으니까 집적점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A 유도집합이 공집합. 직접을 해준 것도 공집합.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달라진다.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예제를 살펴봤고요. 마지막 볼게요. 자, 마지막. 하한 위상 공간과 이산 위상 공간의 적공간에 대해서 지금 이런 부분 집합을 생각해 줬고 내부 외부 경계 유도 집합 페포를 구하시오라고 했죠. 자, 일단 뭐 쉬운 거부터 구해 볼게요. 내부 A 곱하기 B. 뭐 쓰기가 좀 쉬운 거 페포부터 해 볼게요. 자, 페포는 우리 정리에 의해서 A, B가 될 거고요. 자, 여기는 자, 일단 뭐라고 했냐면 여기는 하한 위상 공간, 여기는 이산 위상이에요. 자, 그러면 이산 위상에서는 지금 모든 부분 집합이 다 폐집합이잖아요. 맞죠? 자, 그리고 적공간에서 이 집합이 폐집합이 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 집합이 폐집합인지 확인해 주려면 여집합이 열린 집합인지 봐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지금 1까지 그리고 3부터 자, 이 집합을 생각해 주게 되면은 여기는 지금 하한 위상 공간에서는 열린 집합이 되겠죠. 자, 그래서 1,3이라는 그 반폐 구간은 하한 위상 공간에서 폐집합이 되고 자, 폐집합이 된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이 되는 거고 폐집합이 된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잠시만요. 여기 지금 A, B라고 하니까 이 A가 지금 꼭 이 A처럼 보이는데 여기를 A라고 쓴 거예요. 그럼 A1이라고 할게요. A1, B1. 자, A1이 1,3이고요. 자, B1이 여기가 2,4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페포는 쉽게 구해졌고요. 각각이 폐집합이니까 뭐 기본적인 성질을 사용해서 증명을 해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좀 별로네요. 표기가. 바꿀게요. 자, 1,3을 여기를 let 뭐 G라고 하고 그리고 2,4를
그냥 BC라고 할게요. BC. G면 왠지 열린 집합 느낌이 나니까 자, BC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B 곱하기 C의 페포는 방금 했던 것처럼 B의 페포 곱하기 C의 페포가 될 거고 여기는 B 곱하기 C가 된다. 자, 왜냐하면 BC는 패집합.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부를 생각해 볼게요. 내부. 자, 인테리어 B 곱하기 C. 자, 여기는 인테리어 B 곱하기 인테리어 C가 되는데 자, 뭐 쉬운 것부터 생각해 보면 여기는 이산유상이니까 모든 부분 집합이 열린 집합이 되는 거예요. 자, 열린 집합이면 내부와 자기 자신이 같아지죠. 자, 그리고 B도 생각해 보면 B는 하한위상 공간에서 열린 집합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도 자기 자신이 된다. 자,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경계를 구해 볼 건데 자, 경계. 우리 주어진 집합이 A니까 경계를 생각해 주면 자, 여기는 우리 기본적인 성질 중에 페포는 인테리어 A 그리고 합집합 경계. 자, 그리고 이건 정에 의해서 서로소가 된다라고 했죠. 자, 그럼 경계는 또 어떻게 생각해 줄 수 있냐면 페포에서 인테리어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는 페포에서 마이너스 인테리어 A. 자,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지금 여기가 A의 페포잖아요. 자, A의 페포가 A 자신이 나왔고 자, A의 인테리어가 A 자신이 나왔죠. 자, 그래서 여기는 A 마이너스 A가 되고 공집합이 된다. 자,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남았죠? 외부와 유도집합이 남았죠. 외부와 유도집합. 자, 외부와 유도집합은 기저를 사용을 해서 풀어줘야 되는데 우리 하한위상 공간과 이산위상 공간의 적공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 L이라고 쓸게요. 자, 이거는 예를 들어서 AB는 실수. 그리고 D. 자, 여기는 그냥 뭐 X. 자, 여기는 하한위상 공간에 대해서 기저가 되는 거고 이산위상 공간에 대해서 기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적공간은 뭐라고 했냐면 각각의 원소끼리 직접을 해준 게 기저 요소가 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지금 뭐 컬리 B라고 쓸게요. 뭐 P를 프로덕트 쓸까요? 뭐 그냥 쓰지 않을게요. 자,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하한위상 공간이 먼저 나왔고요. 지금 A 곱하기 B 하고 X. 자, 이렇게 그러면 A, B, X가 실수. 자, 여기가 지금 주어진 위상 공간에 대해서 기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R, L 곱하기 RT의 기저. 자, 생각해 볼게요. 반패 구간과 한 점의 직적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는 그려보자면은 여기가 AB 그리고 여기가 X 해주면 자, 여기는 대략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는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빠져 있고 일직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겠네요. 자, 근데 이 X의 위치는 어디라도 상관이 없고요. 이 길이도 길어도 짧아도 상관이 없죠. 자, 그래서 왼쪽이 막혀 있고 오른쪽이 열려 있는 이런 뭐 길고 짧은 모든 그런 선분들의 집합이 그 주어진 적공간에 대해서 기저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남은 게 지금 외부와 유도 집합이잖아요. 자, 그러면 외부와 유도 집합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 3. 그냥 대략 그 비율은 맞추지 않을게요. 상관없죠. 2, 4가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 정도 되겠죠. 자, 1은 닫혀 있고 1, 3 열려 있고요. 2가 열려 있고 닫혀 있으니까 자, 여기서 일단 여기는 쭉 연결이 되고 빠져 있으니까 빠지고요. 자, 여기도 쭉 연결이 되면서 빠져 있으니까 빠지고 여기는 다 빠지겠네요. 빠져 있으니까 여기도 빠져 있으니까 여기가 다 빠지겠죠. 자, 이 집합이 주어진 집합이 되는 상황이고 자, 여기에서 지금 유도집합부터 구해보도록 할게요. 유도집합. 자, 유도집합은 일단은 점을 가지고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이 사각형 밖에 있는 점을 생각해 볼게요. 자, 이 점을 생각해 주면은 이 점을 포함하는 기저의 원소를 생각해 볼 건데 우리 저쪽에서 확인해 봤듯이 기저의 원소는 이렇게 생겼죠? 지금 뭘로 해볼까요? 뭐 반패구간 형태였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 점이 집적점인지 확인해 보려면은 이 점을 포함한 기저의 원소를 생각하고 이 점을 빼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랑 지금 주어진 집합과 교집합이 있는지 봐야 되는데 없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집적점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각형 바깥쪽에서는 집적점이 안 생기는 거고요. 사각형 테두리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테두리를 생각을 해볼 건데, 자, 테두리 중에서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쪽 라인에서 테두리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점을 포함하는 기저의 원소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지금 이 점부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집적점이니까 여기는 빼놓고 생각을 해주는데 여기와 교집합이 안 생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도 집적점이 아니다. 자, 여기 있는 점들은 다 집적점이 아니고요. 자, 그럼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죠. 지금 밑에 있는 곳에서도 이 점을 생각해 주면은 이 점을 포함하는 기저의 원소는 뭐 적당히 뭐 이만큼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이 점을 빼놓고 교집합을 생각해 봤더니 없잖아요. 자, 그래서 집적점이 아니고요. 자, 그럼 지금 이쪽과 이쪽 라인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쪽과 이쪽 라인. 자, 그러면 여기선 어때요? 이 점을 포함하는 기저의 원소는 뭐 여기부터 이만큼이 되겠죠. 자, 그럼 어쨌든 여기를 빼놓고 생각을 하더라도 교점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집적점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는 집적점이 되고요. 자, 여기서도 어때요? 이 점을 포함하는 기저의 원소를 생각해 주면은 여기서 이 점을 빼고 나서도 교점이 생기니까 집적점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일단 집적점 판단이 된 게 여기서가 나왔고, 이제 안에 있는 그 사각형 안쪽에 있는 점을 생각해 보면 아무 점이나 생각을 해도 자, 이 점을 포함하는 기저의 원소를 이렇게 생각해 주게 되면은 교점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되죠? 뭐 이쪽에서 생기는 게 좋겠네요. 뭐 상관없죠. 어디서 생겨도. 자, 그래서 집적점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그냥 주어진 집합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A의 유도집합은 자기 자신이 된다.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외부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외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1, 3, 2, 4 하고, 자, 여집합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는 거니까 여집합은 지금 이 점도 포함을 하게 되겠죠. 자, 여기 포함하고 쭉 따라와서 여기 포함하고 쭉 따라와서 이 점들은 다 빠지는 상태고요. 자, 다 빠지는 상태고 바깥쪽이 되겠죠. 자, 여기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내점을 찾아주면 되겠네요. 내점. 자, 그런데 이 빨간 사각형 바깥쪽에 아무 점이나 잡아주면은 여기는 그냥 내점이 되죠. 뭐 적당히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점을 포함하고 빨간색이 포함이 되는 그런 열린 집합, 기저 연소가 존재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테두리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테두리. 자, 테두리를 생각해주면 이 점 어때요? 이 점과 이 점을 생각해줄 수가 있는데, 자, 여기도 지금 이 점을 포함하고 이렇게 빨간색이 포함이 되는 그런 기저 연소가 존재하고, 여기도 포함하고 포함이 되는 그런 기저 연소가 존재하니까 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모든 점이 내점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익스테리어 A는 그냥 A의 여집합 전체가 되겠죠.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